게임 디자이너 럭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서브스탠 디자이너 기초 과정에 관련해서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브스탠 디자이너 자체가 어떤 툴인지, 그리고 디자인하고 연계되는 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디자인의 환경 또는 재질에 대한 부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스탠 디자이너는 사실 소재를 제작하는 툴로서 텍스처 전문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실 때 배경 입장에서는 소재 역할과 그 다음에 모델 역할도 같이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2D 평판으로 만들면서 텍스처의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디스플레이스라는 하이트맵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모델화에 대한 기반도 있습니다. 탭슬레이터에 대한 사용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값에서 하나의 타일 맵, 트림시티 구조로 지정되는 맵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타투라고 연계되는 서브스탠드 페인트에 연동되는 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매트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값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디자이너 자체는 텍스처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툴의 역할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만요. 일단 평면화로 하다 보니까 노멀의 뒤집임이 없어지거나 기준점이 정해지는 값이 되게 좋은 툴이 되기도 하고요. 절차 노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원하는 모양들을 바꿔서 만드는 것도 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활용되는 기반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의 용도가 이제 많이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기초 부분에서 이제 환경 설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아웃풋 단자와 인풋 단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나 그 노드 상태가 어떤 게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첫 번째 단추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스탠드 디자인을 이렇게 열면요. 화면 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라는 항목,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 부분에 또 다른 이제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MD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홈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제공 화면하고 이름들 몇 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뭐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연락이 되고요. 새로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벤트 소스를 좀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기본 제공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뉴 서비스 그래픽을 딱 누르시면 자, 항목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프 항목이 나오고, 자, 이 그래프 항목에서는 재질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빈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벡터를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각 PBR 데이터라면은 베이스 컬러나 러프니스, 메탈릭이나 그다음에 노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부 항목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메탈릭 러프니스 기반이면 들어오는 킵 단자들이 베이스 컬러, 노말, 러프니스, 메탈릭. 자, 하이트는 이제 높이 추출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부분, 폐색화 부분을 하나의 모드로 보는 상태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 일일이 그룹을 각자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빈 공간일 때는 함수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이제 파일에 보면 함수 역할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 들어가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PBR 전문이라보다 예전에 사용했던 스페큘러 글로스니스 값. 그 값도 있어가지고요. 자, 디피저 값으로 전환이 되고, 노말과 스페큘러, 글로스니스, 하이트 값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매칭되게끔 하고, 사실 타툴에는 언리얼도 있다 그러면 언리얼도 하나의 매트를 소재가 있겠죠. 근데 언리얼 같은 경우는 마스터 매트를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PBR 단자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빈 공간에서 함수하기보다는
러프니스 쪽에 있는 거를 한번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예, 사용된 이름에 예, 뭐 따라서 붙여져 있는 페어런트 밥이 좀 8바이트 전용으로 할 것인지 16바이트 전용 할 건지, 그 다음에 HDR 해서 그 큐브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산자에 따라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뉴 패키지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자, 전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는 예, 정보에 관련된 항목,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 설정을 하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요걸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하고 여기 노드, 그리고 여기 보면 3D 면으로 보기, 2D 면으로 보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 노드를 모아두거나 다른 매트리얼도 모아두거나 하는 예, 에셋 저장 장소, 그리고 자, 방금 만들었던 예, 그래프를 하나 설정해서 그래프 노드에 대한 이름들을 확인해서 그래프가 어떤 기능의 내용이 있는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PBR이라고 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네, 여기 이제 걸창을 보시면은 베이스 컬러, 노말,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항목을 여기다 제공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베이스 컬러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항목에 이렇게 정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RGBA의 베이스 컬러, sRGB를 사용한다 그럼 sRGB 이렇게 항목이 추가를 하시거나, 만약에 용도 모드에서 RGB 부분에 아이템으로 해서 뭐 알파 부분을 추가를 하겠다, 이 부분에 언리얼에서 많이 쓰는 오버스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항목이 되면은 이런 항목 자체가 예, 섞어가지고 하나의 모드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텍스처를 이제 머지 노드를 어떻게 쓸 건지 이게 분리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인터에도 같은 조건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그냥 나눠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설정 단위에서 전체적인 설정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 화면에서 요 노드에 대한 걸 하나를 다 묶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면은 지우게 되면 삭제가 되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이트 값이라는 걸 지웠다, 여기서는 하이픈도 뭐가 삭제되면은 이쪽에도 하이트가 삭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해서 그래프 모드를 보여주게 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들은 예, 등록 정보에 싹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질의 특성들을 3D 뷰 보기라는 항목에서 보여주게 합니다. 일종의 가상 렌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항목은, 자, 한번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이렇게 생긴 거는, 제공해주는 시내 값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에디터 모드에 보시면은 켜져 있다 이런 항목만 딱 나오고, 어떤 거를, 자, 메타볼,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보시고 거의 관련된 망걸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면은 라운드 큐브하고 라운드 실린더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질만으로 할 때는 메타볼, 그러니까 여기 매트볼 같은 경우는 이 홈 사이에 음영 처리거나 커버처 처리를 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재질 처리로서 좋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좀 맞춰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재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모양새를 좀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판넬 기본형일 때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판넬 형태도 제공을 합니다. 이미지 형태도 가질 수 있게. 요거는 진짜 고퀄리티 기반, 요건 좀 로우 형태로 해서 노말 쪽을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베이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 하나를, 라운드 큐브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재질은 여기 보면은 매트리얼 부분은 요 재질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질은 이미 들어왔었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경로값이 이제 여기 탭셀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하는 PBR 형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주올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용도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기본 베이스가 들어옵니다. 재질 특성이 이게 저희 재질이 될 거고요. 딱 고정 재질이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 입자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한 테스트 한번 잠깐 보고, 그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에디터 하시면은 라이트를 속성화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앰비언트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3점 조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대부분 이제 환경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라이트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카메라에서 화면을 봤었을 때 카메라 에디터 셀렉트 가시면요. 특성 있는 것들은 이 카메라에 대한 렌즈 부분, 45도에 기본 렌즈가 한 45짜리인데 보통 이제 35 해가지고 이미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더라도 모양새를 좀 보겠다. 45나 65 정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35로 디폴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 자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자, 인바이러먼트 환경 같은 거 누르시면 여기 이제 환경 요거네. 보여줄래 말래 하는 걸 여기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요. 환경 누르시고 to로 적용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 이미지에 대한 형태를 바꾸실 때는 여기 밑에 가시면 environment라고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변경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 분위기가 저희가 쓰는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언리얼 엔진하고도 타겟팅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걸 유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겨서 이면을 받으면은 자, 요거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M3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누르시면 로테이션 값이 되고요. 이렇게 빛을 이제 돌려서 볼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당겨서 화면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기본에 매칭을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자 노출가 빛의 용도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빛의 형태를 좀 보셔도 무관합니다. 보통 디폴트로 많이 쓰긴 하지만은 노출 용도가 좀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데 색이 잘 안 보이면은 환경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스 부분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백패스 컬링 되어 있고 쉐이더 자체를 살려져 있는 값인데 이건 이제 와이어로 보게 해주는 거. 화면도 보면은 자, Alt 누르고 M3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당겨 보시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와이어로 보여주고 축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이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해상도에 관련된 항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쭉 나타나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되고 버텍스 점에 대한 용도도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터보스모스 역할이 먹혀져 있는 과정들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 용도가 정리가 됩니다. 자, 렌더러는 오픈GL 기반으로 좀 운영해서 쉐이더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이렌은 실제 렌더링, 실사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사 변경. 데이터는 이제 무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퀄리티를 낼 때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에디터로 가보시면은 어떤 항목이 연결, 자,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퀄리티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뭐 한 번에 스샷을 찍는다든가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적용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이 매트리얼 부분에 옵션이 있고요. 매트리얼 이제 특성 부분이 여기에서 이 에디터 부분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하이트 값에 관련된 항목이 좀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스 용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잠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용도, 칼라 부분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를 층으로 쌓는 하이트 값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하이트가 해석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요거 하이트의 높이에 따라서 자, 요거를 이제 스케일을 제가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10 정도 주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 높이에 따라서도 지금 부풀려지죠. 예,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얼마큼? 이만큼 내려간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매트리얼 모드에서 편집 보니까 내려갔더니 이게 꺾어지더라. 그러면은 얘네가 시작되는 제로점이 0.5예요. 그러니까 전체 20에 10에 0.5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0에서 출발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출발점 여기서 예, 여기서 이 색깔의 패드를 올려보면은 출발이 된다는 얘기. 자,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요. 엔진에서 사용할 때 모델링을 만들 때 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 UV가 붙어 있는 거에 영향, 이런 것들이 매칭돼 스무싱 그룹으로 관리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 점은 언리얼 엔진하고 매칭할 때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를 올렸을 때 이런 값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올라가는데 묘사되는 데이터들이 좀 선이 나눠지기 약해지더라. 그런 것들은 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부분에 얘네가 이제 그 탭슬레 디바이더 단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 확인해 봤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좀 더 폴리곤을 좀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탭슬레이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화면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자, 구체형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쉐이프를 잡아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에 대한 도구, 작품을 있는데 쉐이프 부분을 가져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도형이 나오고요. 이 도형이 지금 현재 사각형인 거를 스케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양을 이제 저는 자, 누른 상태에서 이 패턴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아래 눌러 보시면 싹 변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스케일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커브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커브인데요. 이거 딱 클릭해서 나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스페이스 눌러서 커브 치시면 됩니다. 이 커브의 영향을 나는 이 모양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손을 잡아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 이렇게 모양새 좌우 밀러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한쪽만 각을 잡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면을 한다 보시면요 이런 용도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드를 기본으로 좀 더 날카롭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좀 더 늘려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한쪽 모드만 하면은 이면에서 나눠지는 모드에 각각으로 지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 같이 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 높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짝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잡혀서 모양새를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로 볼 거예요. 결과를 어떤 걸로 볼 거냐? 하이트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추출은 돼 있거든요. 추출은 돼 있는데 이 추출이 이제 그림의 색깔로 그냥 단일색이니까 이런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첫 번째는 폐색화입니다. 자, 폐색화는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그냥 하기에는 자, 컬러로 해서 들어오기에는 되게 애매한 색깔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에서 AO라는 걸 누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HB, AO하고 그다음에 RTAO. RTAO 같은 경우는 면에 대한 스텐실 부분을 좀 날카롭게 할 때 유용을 해요. 실시간 적용 부분이 많은데 요거는 그래픽 카드가 영향이 좀 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RTX를 사용하실 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RTX 부분에 이렇게 사용되시는 분들은 요거 누르시고요. 아니면은 바드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면에 대한 샘플러스 좀 많이 해서 포인트 되고요. 하이트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용도를 좀 더 강하게 그 부분에 이제 사용하실 때
기본형 형태가 있고 사인 형태가 있고 거리에 대한 추출값으로 해서 양도를 좀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샘플 수를 주지는 않고요. 이거는 디폴트 한 20 정도만 적용해줘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 생기죠. 이 샘플 수에 따라서 영향을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에 대한 높이 스케일해서 높이에 따라서 이 그라데이션 처리되는 요 과정. 그리고 전체 면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을 만들어주는 과정. 사인으로 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소치, 최대치에 대한 맥시멈. 이런 것들로 해서 모양새를 좀 다듬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샘플 수의 영향도 되게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에 대한 기반을 해주시면 전체면을 부드럽게 하는 기존 값으로 스페셜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앵글 수도 조정을 하면은 라운드의 형태가 좀 더 거리가 돼요. 기본은 이제 많이 뿌려주는 앵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요걸 조정해서 조금 더 눈의 시각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값에 자 마우스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노멀 값이 있습니다. 노멀. 자, 노멀은 이제 두 가지 기본 형태에서도 보면은 하이투투 노멀이라서 흰색과 검은색이 자동적으로 이제 하이투투 노멀로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멀에 대한 내용들이 맞춰져 있고, 자, 벤트 노멀이라는 게 있고, 자, 하이투투 월드 형태의 베이스의 노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멀. 잡아서 노멀에 대한 정보를 이 색깔로 저는 탄젠트로 바꿨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사용합니다. 노멀 입장에서 보면은 소스 양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하이트 값을 제가 강제로 높였을 뿐이죠. 그래서 노멀이 결의 형태를 쓰는 값이라면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 라인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날카롭게 처리하는 과정, 이 소스를 어디까지 처리를 할 것인지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1인데요. 그게 되게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올리는 값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범위를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는 값은 하면 노이즈나 이런 형식이 올라갈 때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요건 데이터에 모델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 요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높이를 추출을 하시면 영향이 같이 먹을 수 있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노멀의 형태를 보여주게 할 거고 디스플레이스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를 각각 분리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색상에서 여기 부드럽지 아니한 것들은 또 추가적인 노드가 있고 그런 항목인데 자, 기본 형태만 가져도 요 세 가지 탑만 가져도 이렇게 모델화가 텍스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기본 노드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차는 노드의 간단한 걸 한번 봤었는데요. 요 밑에 이제 옆에 라이브러리하고 저 위에 그래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포로 쪽에 가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지금구에 이제 생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값에 마우스가 2048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본 베이스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2048로. 그래서 2048 제공되는 베이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변환을 하고자 해요. 만약 1024를 사용한다든가 40 그리고 이스포트 할 때 그냥 40으로 제공하는 값이 따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e스포트에 대한 아웃풋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사이즈가 지정된 값이 따로 이제 제공되진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끝에 가지고 있는 2048 전체면을 고정으로 해서 변환을 하실 때는 자, 요걸로 해주시면 전체면이 2배수로 이제 확장이 돼서 4096 e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렬하게 디테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게 하고자 한다면은 1024로 일단 기본 베이스로 1024로 작업을 하다가 230에 전환하긴 하지만은
면 형태가 좀 디테일한 걸 살릴 때는 좀 큰 면으로 해서 거꾸로 2048을 내리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밀하게 조정하실 때는 작은 양에 대한 블러를 주거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사이즈의 기술들이 여기 가지고 있는 값에 나는 중간 라인에서부터 요 베이스가 넘어갔으면 해. 그러면은 1배수 하나만 올리는 것만 해도 네 하나의 배수 올리는 것만 해도 바로 409로 전환. 요건 이제 전체 관리이고요. 요거를 이제 아웃풋 사이즈의 기본 형태로 해서 사이즈 데이터를 이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걸 가져와서 줄여서 면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1, 2 형태에 따라서 배수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 1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알고 있는 1024로 제공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키스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아웃풋 단자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거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들을 이쪽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미리 이제 아이콘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경유 노드를 만든다든가, 요게 좀 재밌는 모드 같은 경우는 모드 형태가 이제 직선형으로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이런 라인으로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는 매트리얼이나 다른 거 선택해서 잡을 때 여러 가지를 한 번의 모드를 선택할 때 그런 연결을 할 때는 동신 모드, 링크 통신 모드가 있고요. 단일 모드로 하나하나씩 할 때는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매트리얼 전체적으로 연결할 때는 3번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어서 한번 눌러보시기만 하면은 여기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전체 이제 바탕화면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화면에 되는 요거 최종 e스포츠의 결과치 요거에 대한 결과치에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일단 뭐 여기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면은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했었을 때 뭐 블러 모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 효과를 낼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창 모드가 나오고요. 블러라는 걸 이제 쳐서 일일이 잡아내기도 하지만은 요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자형 모드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본 들어가 있을 때 아이템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공되어 있고 레벨 같은 거 미리 이제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썼던 것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텍스처의 여러 가지 모형도 제공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의 이런 텍스처 제너레이터란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는 폴린 노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소스가 어떤 게 들어와서 연결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노이즈가 되는 항목도 있을 겁니다. 노이즈와 패턴 이런 항목들. 그래서 뭐 벽돌화 되는 것들. 벽돌화에 보면은 여기는 스케일 같은 거 이렇게 모드 형태 적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본형이 있고 여기다 뭐 연결을 해서 스케일을 붙이고 뭐 그라데이션을 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블렌드 해서 모두 잡으면 뭐 이런 것들이 섞이더라. 뭐 이런 거. 맥스 모드로 섞이면은 색을 이렇게 섞어서 덩어리와 0과 1에 대한 오버레이를 하면은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 뭐 흰색을 기반으로 섞이는 거. 흰색은 더이게 검은색은 더 검게 하면은 여기 보면 서브 애드 서브 이렇게 흰색 기반 최대치로 하면 이렇게 맥스 기반은 흰색을 최대치로 해서 나눠지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이제 블렌드화 시키는 과정인데요. 사실상 이게 디자인에서는 블렌드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런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합성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 이런 항목에 파일이 몇 개,
그라디언트 관련된 펄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값들은 연계고리가 되죠. 요건 이제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 단가는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밑판을 깔아서 위로 올릴 것이냐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스처 제너레이션 노이즈는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러운 모드의 색상이더라 이렇게. 아까 폴리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 소스에 연결을 넣어주면은 한다. 포지션 위치값인데 잘못 넣었습니다. 자, 정보에서 블렌드에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단일 형태에서 만들어진 값을 섞어가지고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드 변경해서 계속 이동하는 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사실이면 이런 거 사용하면서 뭐 블러를 준다든가 그거에 대한 강약 이렇게 주시면은 이런 항목이 이제 되고요. 이런 게 이제 블렌드에서 어느 양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건지 흰색 검은색의 양이 어떤 양으로 이제 제동을 할 건지 그래서 이 양에 대한 제어를 흰색에 얼마만큼 양을 주고 자 결과치는 요거 더블 클릭하고 한 번만 클릭을 했었을 때는 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진행이 가능해. 이러한 것들을 쉽게 말해서 카피형 그냥 얘가 100% 섞일 거다 50% 이렇게 용도 그 다음에 애드 흰색 기반으로 올라가는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애드 더하기 파워값이죠. 센 건 더 세고 빠질 건 더 빠지고 최대치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높이 레이어 높이는 생산 반대로 최소치 기반으로 레이어 높이 생산 이건 위치 바꾸기 스위치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나누기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모습 형태가 백그라운드 형태와 하이그라운드 형태가 바뀌면 소스 링이 되게 차이가 나게끔 유도가 돼요. 요런 게 그래서 이러한 항목이 있고 거기에 오파시티를 주겠다. 그럼 흰색과 검은색을 영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카피를 보시면 이걸 기반으로 이 친구를 섞어줄 거야 그러면은 흰색에는 얘가 영향 먹고 검은색에는 이쪽에 영향 먹고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벨 형식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 용도가 딱 들어가고 이런 것이 화이트 용도로 블렌드 용도에서 뭐 섞일 수 있는 값이 되더라. 뭐 이렇게 X 용도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양에 대한 점목을 원래 여기가 이제 밑에다 깔아놓은 이 판을 기반으로 얼마큼 섞을래?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섞인 양이 이렇게 되죠. 그거를 마스크의 영향이 쉽게 말해서 원형에다가 전체적인 거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섞이는 거하고 이쪽 섞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만 이제 딱 지정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은 이쪽에 이제 섞이는 애들만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이런 영향적인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0과 1의 재수 형태도 만들지만은 카피 유형에 따라서 블렌드가 얼마나 섞일 것인지 이런 걸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블렌드를 어떻게 섞느냐 이 과정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1의 기반값을 사용하는 디바이드는 반전이 되겠고 최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높이값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내려오는 높이값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니까 요거를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의 뭐 더트 투, 원 투 이런 것들 어떤 걸 쓸 것인지를 한번 다 분류대로 보셔야 하지만
쓰는 용도에 대한 재질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스케일로 해가지고 당겨서 털 재질할 때 되게 좋겠죠. 카펫 같은데, 네, 이거를 길이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2D 형식으로 딱 눌러주면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타일링 구도가 될 수 있게 영향을 주거나 스케일 주거나 이동값을 주거나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후에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제너레이터 역할이라서요. 얘들을 제공해 주는 값이고 요 패턴을 좀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관련된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치면은 GR 치면은 이제 그라디언트 기본적으로 쭉 뜨죠. 야,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돌려서 만들 것인지. 자, 여기 인풋 단자가 있죠. 인풋 단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넣을지를 정해줘요. 자, 이미지 형태는 실제 벡터 3개가 섞여져 있는 칼라 값을 유도하는 값이라서, 이쪽에서 사용할 때 칼라. 간단하게 칼라 그라데이션 찾아볼게요. 네, 그라디언트 리니어 값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색깔이 들어가는 항목이니까요. 요걸 가지고 네, 회색형 칼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변화에 따라서 모양을 정리하는 값이고요. 백그라운드 형태를 유지하는 값과 요 컬러 포지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과정으로 나올지를 정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 하나에 이제 묶여져 있는 것보다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것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입력 단자가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위치 정보에 대한 입력 단자가 있으면 3D 모델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맵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없는 거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과 인풋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도 다양한 도구로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한번 별 같은 거 이렇게 놔주시면은 이런 모양 자체가 입력으로서 어떻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필터 부분이 있어요. 포토샵 필터처럼 네, 어떠한 기능을 하는데 블러 뭐 이렇게 블러에도 되게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블러에서도 예, HQ 블러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꽤 많이 활용이 돼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높이가 되는 형태의 블러. 그러면 높이 형태를 지정할 때 높아서 끝에 부분에 부드럽게 처리할 때 사용하는 높이 산출을 정리할 수 있는 값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채널링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섞어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벡터가 여러 개 있고 아웃풋 단자 하나 있잖아요. 요거 할 때 아웃풋을 RGB로 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지금 하이트라고 정보가 되어 있지만 하이트 이름에 네, 앰비언트 오크존이나 러프니스나 메탈리 뭐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의 각각 구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RGB 하나의 단자에서 벡터 하나로 사용하는 리니어 값이다. 그러면은 단일수 베이스 컬러 리니어 해서 알아서 분산하지만은 여기서 들어오는 값은 R에는 AO 뭐 이런 식으로 AO가 여기서 생산되는 요 AO가 뭐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부분의 형태를 RGB로 받아서 컬러 용도로 쓰겠다. 하지만 요건 벡터 하나씩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관리를 하는 기본값이 좀 제공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용의 스플리트 알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리하는 과정들. 이펙터 같은 경우는 베벨값 대표적인 거. 베벨값 같은 경우도 모델에서 이러한 커브를 만들고 커브 만든 거에 네, 베벨 형식으로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면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 마우스를
여기서 사용하면은 생산하는 형태의 한 라인만 나오고요. 연결되는 이 선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 마우스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베벨을 찾으시면 연계 라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 형태를 축소해서 이런 모양들도 만들어서 모양새를 형태를 잡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관리가 돼요. 좀 더 이제 강약 조정, 부드럽게 처리는 라운드를 각형으로 처리하게끔 날카롭게 스무스를 좀 더 내려서 쓰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유형으로 만들어지겠죠. 사실 모델 층을 쌓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제 베벨, 커버처, 제일 많이 쓰는 엣지 다이렉트 이런 것들이죠. 플러드 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나눠서 각각을 분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들이고요. 노말도 다양한 종류로 좀 제공되어 있죠. 타일링에 대한 모드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나 노말 업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따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 사실 필터 영향이나 매트리얼 필터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트리얼을 통째로 잡을 때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자, 요거 밑에 부분은 함수를 연계했었을 때, 요건 이제 화면 정리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고요. 스플라인 구조가 되는 것들은 여기서. 스플라인 모드 같은 경우는 앞에 맨 처음 코스에 모양새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있지만은 뭐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플라인 누르면 쫙 리스트 나오죠. 동일하게. 네. 좀 여기 위에 있는 다른 이름의 S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것도 나와요. 모양새를 보시면은 스플라인 커넥터 소스를 이제 받아서 쓰는 거, 그다음에 스플라인 뭐 자체를 그려서 2D화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제공되는 베이스로 뭐 어떤 베이스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스플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3D 뷰어, 2D 뷰어. 2D 뷰어는 최종 퀄리티 자체의 모양이 아니라 두 번 클릭할 때 한 번으로 정리하면은 이 연계가 되는 이 과정을 이 친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보면서 대상자를 위 거를 보겠다 그러면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이런 것들 땡겨서 이거는 어떤 기능인데 그럼 아웃풋 연계 단자, 뭐 함수 형태를 연계한다 그러면 이런 거 넣으시면 인풋 단자를 뭘 넣었으면 좋겠다, 멀티를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화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형태는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 지정 이런 이렇게 경로.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서 불편하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경로를 빼서 지정하는 것도. 백페이스를 쓰면은 중간 단지를 주변에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모두 전체를 움직일 때는 Shift. 컨트롤 누르면 아예 생성자 하나. 그 다음에 Alt 누르면은 여기 자체에 경로 지정.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자, 그래서 소스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눌러보시면 어떤 것이 나올지, 핀 색깔이 움직이는 고정체 못하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쓱 해가지고 내용이 뭔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브스텝 디자이너의 화면 도구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어요. 중요한 거는 이쪽 세팅에 들어가는 전체 세팅, 그리고 매트리얼을 연계해주는 매트리얼, 구동해주는 때 하이트 값에 대한 연계, 요거. 그리고 3D 뷰와 2D 뷰 보면서 작업하는 관리자와 화면을 보면서 정리하는 관리자. 이런 것들. 이런 거 매칭하는 것들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최종 익스포트 부분에는 파일 이제 요 부분에 자, 파일 익스포트 부분 요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저장되겠지만은 일단 요 기반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서 연계가 되면 이 친구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것만 인지하고 이런 거를 보기 좋게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를 먼저 결정이 돼야 뭘 넣어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설정들은 그것만 세팅하시고 나면은 여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층을 나눠주고 나눠진 거에 대한 연계를
작업할 건지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이너의 첫 번째 작업인 설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절차 노드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을 조금씩 끊어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